할아버지의 눈으로. 글 패트리샤 맥클라클랜. 그림 데버러 코건레이. 내가 아는 집들 중에서 난 할아버지네 집이 가장 좋아요. 내 친구 피터네는 새로 지은 유리집인데 정원에 조약돌이 깔린 오솔길이 나 있지요. 그리고 이웃집 매기네는 아주 오래된 나무집인데 칸칸이 들어선 방마다 조각으로 장식된 문에 노수의 문고리가 달려있지요. 그 집들은 아주 멋져요. 하지만 난 할아버지네 집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랍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보는 방법으로는 그 집을 볼 수가 없지요. 오직 자신만의 방법으로 본답니다. 아침마다 햇살은 커튼을 뚫고 내 눈 속으로 파고들지요. 나는 이불을 푹 덮어쓰고 피하려 하지만 햇살은 기어이 나를 쫓아와요. 결국 나는 이불을 휙 걷어내고는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간답니다. 아침 햇살은 나를 깨우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깨우지요. 햇살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잠을 깨운대요. 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할아버지는 벌써 아침 체조를 하고 있지요. 침대 옆에서 몸을 굽혔다 폈다 체조를 하다가 문득 동작을 멈추고는 빙그레 웃지요. 내가 방 안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은 거랍니다. 잘 잤니, 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넌 모르는 모양이구나. 자, 눈을 감아보렴. 그리고 내 눈으로 보렴. 할아버지는 몸을 굽혔다 펴며 대답합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냄비가 달그락거리고 수돗물이 쏴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지요. 할머니는 지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네요. 내가 다시 눈을 뜨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보기 좋게 새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할아버지 눈동자는 눈부시게 푸르지요.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체조를 합니다. 팔을 올렸다 내리며 살며시 눈을 감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가 구령을 붙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소리칩니다. 나는 아직 하나, 둘인데 할아버지는 벌써 셋, 넷이라고 외치지 뭐예요. 나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방바닥에 쿵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우리를 부릅니다. 달걀 프라이 냄새가 나는구나. 할아버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버터 바른 토스트도 있구나. 계단의 나무 난간은 할아버지가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에 반질반질하게 닳았지요. 나는 반질반질한 할아버지의 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뒤따릅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섭니다. 꽃향기가 나는구나. 무슨 꽃일까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웃음 짓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아맞히기 놀이를 좋아하지요. 제비꽃은 아니고 함박꽃도 아니고 카네이션! 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도 알아맞히기 놀이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에이, 틀렸어. 금잔화야. 맞지, 여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유, 그건 너무 쉬워요.
할머니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우리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에이,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맞췄어요? 공기 속엔 모든 냄새가 뒤범벅일 텐데. 존, 눈을 감아보렴. 그리고 오늘 아침 메뉴가 뭔지 말해보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달걀 프라이랑 토스트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금좌나 향기란다. 할머니가 웃으며 가르쳐 줍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할아버지의 접시는 시계가 됩니다. 달걀 프라이는 9시, 토스트는 2시 정각에 있어요. 그리고 잼은 6시 정각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내가 냉큼 끼어듭니다. 나도 내 접시로 시계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나는 식당에서 거실을 지나 창문까지 나 있는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바깥 날씨를 느껴보고 탁자로 가서 담배 파이프를 찾아든 다음 첼로가 놓여 있는 거실 구석으로 가지요. 존, 우리 함께 연주할까? 나는 악보대에 놓인 악보를 보며 첼로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나는 샤프와 플랫을 모두 알 수 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술술 연주합니다. 음악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지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눈으로 연주를 해봅니다. 줄을 누르는 나의 왼손은 첼로의 목 부분을 미끄러지듯 오르내립니다. 플랫일 때는 줄감개 쪽으로 올라가고 샤프일 때는 기러기 발 쪽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나 눈을 감고 연주하면 금세 줄에서 활을 떼게 됩니다. 자, 들어보렴. 내가 너만 했을 때 배운 곡이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지.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동안 나는 잠자코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새로운 곡을 배우는 방법이지요. 귀 기울이는 건 말이에요. 이제 함께 연주하자꾸나. 내가 함께 연주를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내게 말합니다. 잘했다, 존. 그런데 C 샤프잖니? C 샵. 얼마 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들려고 점토를 가져옵니다. 움직이지 좀 마세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는 바람에 우리는 깔깔거립니다. 할머니가 작업을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나무 조각을 꺼냅니다.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립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나뭇결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나무 조각에도 계단 난간처럼 반질반질한 할아버지의 길이 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도 생각하는 나무 조각 하나만 주실래요? 할아버지는 윗옷 주머니에서 조그만 나무 조각을 꺼내 툭 던져줍니다.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보니 거스러미 하나 없이 매끈합니다. 강물이 무척 불어났어요.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젯밤에 또 비가 왔잖소. 홈통에서 빗물이 콸콸거리는 소리 못 들었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내 손가락은 강물이 되어 생각하는 나무 조각 위를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 조각은 내 주머니 속에서 겨울을 보내겠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집에 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강물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작업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점토로 만든 자기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어 봅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은 나비처럼 부드럽고 날렵합니다. 나를 꼭 닮았구려. 할아버지가 놀란 듯 말합니다. 내 눈은 벌써 점토 얼굴이 할아버지와 꼭 닮았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에게 가운데 손가락 3개로 할아버지 얼굴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점토 얼굴에도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내 손가락을 물이라고 생각하렴. 내 손가락은 폭포수처럼 할아버지의 점토 머리로 흘러내립니다. 작은 무릉덩이 같은 눈밑을 다 채우고는 뺨 위로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가락이 내게 알려주지요.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앞마당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강가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앞을 못 본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강물에 반짝이는 햇빛과 풀밭의 개망초와 정원의 달리아 꽃들을 모두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는 내 팔꿈치를 살며시 붙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만 나를 따라옵니다. 산들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구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풀잎이 옷에 스치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리는 느낌으로 바람의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강둑에 다다르자 난 할머니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많이 불어나 버드나무에 닿을 정도니까요. 강물은 나무 뿌리 사이와 둘레로 물길을 내며 흘러갑니다. 그 물길은 계단 난간이나 생각하는 나무 조각에 난 할아버지의 길과 똑같지요. 날개에 붉은 점이 박힌 검은 새가 부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새예요? 나는 그 새가 신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그러자 새가 우리를 보고 지적입니다. 찌르레기로구나. 할아버지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손끝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새의 노랫소리를 들은 거지요. 찌르레기 뒤편 어딘가에서 참새도 노래하는구나.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이며 말합니다. 나도 곧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먼저 찾은 갈색 참새가 눈에 띌 때까지 휘휘 둘러봅니다. 할머니가 현관에 나와 우리를 부릅니다. 할머니가 점심으로 따끈따끈한 빵을 준비했나 보다. 그리고 홍차도 있구나. 할아버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홍차를 가장 좋아하지요.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하지만 내가 맡을 수 있는 건 비에 젖어 눅눅한 땅 냄새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길을 멈춥니다. 할아버지는 한쪽으로 머리를 갸웃하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기러기로구나. 나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한 무리의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구름 속으로 날아갑니다. 캐나다 기러기예요. 아니야, 그냥 기러기야. 내 말에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리는 한바탕 웃고 맙니다.
우리가 산책로를 따라 돌아오자 할머니는 안뜰에서 베란다 의자에 칠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페인트 냄새를 맡습니다. 여보, 무슨 색깔이요? 색깔은 냄새로 알 수가 없는걸. 파란색이에요. 하늘처럼 파란색. 내가 빙긋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가 대꾸합니다. 할아버지 눈동자처럼 파란색이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멀기 전에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뜰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을 때면 할아버지는 찻잔 안쪽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 차가 찻잔에 차오르는 걸 알아차리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대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점심을 다 먹으면 나는 설거지를 하고 할아버지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훔치며 접시를 어루만집니다. 때로는 다시 닦아야 할 접시를 내게 되돌려주기도 하지요. 다음부턴 내가 설거지하고 네가 말려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짐짓 역할을 서로 바꾸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오후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책을 들고 사과나무 아래로 갑니다. 할아버지는 손끝으로 책을 읽습니다. 오돌도돌한 점자를 더듬어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책을 읽다 말고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껄껄껄 웃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어요? 우리한테도 좀 읽어주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나와 할머니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습니다. 잿빛 청설모 한 마리가 사과나무 둥치를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는 꼬리를 바짝 쳐듭니다. 함께 들으려는 모양이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청설모를 보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은 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나는 보고 할아버지는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과 말들은 위험하거나 즐거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행복하거나 슬픈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 모두 알려주지요. 날이 어두워진 것을 어떻게 아는지 할아버지는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서는 침대로 밀어넣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굽혀 내게 뽀뽀를 하고는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지요. 존, 머리 깎을 때가 됐구나. 내 곁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불을 끄려고 전등의 스위치 끈을 당깁니다. 하지만 실수로 불을 다시 켜고 말지요. 나는 곧바로 일어나 불을 끄는 대신 방긋 웃으며 할아버지가 갈 때까지 가만히 누워 기다립니다. 이내 내 둘레는 할아버지가 보는 세상처럼 온통 깜깜해집니다. 할아버지가 듣는 밤의 소리들이 내게도 들려옵니다. 집은 삐걱거리고 새들은 하루의 마지막 노래를 지저귀고 바람은 창밖의 나무들을 스치며 살랑거리지요. 바로 위, 아주 가까이에서 문득 기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러기들이 지붕 위로 나지막히 날아가고 있겠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살며시 불러봅니다. 기러기로구나.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자거라 존.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목소리가 마치 웃음 짓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말해봅니다. 뭐라고요? 잘하고 그랬다. 할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마치 나에게 살며시 웃음 짓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패트리샤 맥클라클렌의 할아버지의 눈으로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도서가 여러분의 정서 함양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